어젯밤 한국타이어 대전 공장에서 발생한 불이 강한 바람과 함께 연기가 치솟으면서 진화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소방당국은 대응 3단계를 발령하고 유독가스 피해를 우려해 인근 주민들에게 대피령을 내렸습니다. 화재 여파로 양방향 통제됐던 인근 고속도로 차량 운행이 5시간 만에 재개됐습니다. 코레일은 경부고속철도 상하행선 모두 서울부터 대전까지 구간은 우회 운행하고 일부 열차는 운행을 중지하기로 하면서 출근길 혼란이 예상됩니다. 밤사이 기온이 영하권으로 떨어지면서 서울을 비롯한 곳곳에 한파특보가 내려졌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이 서울 영하 3도를 비롯해 어제보다 10도가량 낮겠고 바람이 불면서 체감온도는 더 낮겠습니다. 제닛 옐런 미국 재무부 장관이 실리콘밸리 은행 파산 사태와 관련해 구제금융을 고려하지 않고 있다며 미국 은행 시스템은 안전하고 자본이 풍부해 회복력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정부와 한국은행은 금융시장 변동성과 불확실성이 커질 수 있다며 모니터링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대규모 실기동훈련을 포함한 한미연합연습이 오늘 시작돼 역대 최장인 11일 동안 진행됩니다. 미국의 전략폭격기와 핵추진 항공모함 등이 참여할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북한은 중대한 실천적 조치를 결정했다며 한미연합훈련에 상응하는 군사도발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WBC에서 2연패 뒤 가까스로 첫 승을 기록한 우리 야구대표팀이 오늘 중국과 1라운드 마지막 경기를 치릅니다. 8강 진출 가능성이 희박하지만 오른손 투수 원태인을 선발로 내세워 유종의 미를 거두겠다는 각오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3월 13일 월요일 굿모닝 YTN 2부 시작합니다. 한국타이어 대전 공장에 큰 불이 나면서 소방당국이 대응 3단계를 발령해 진화 작업을 벌이고 있습니다. 8시간째 불이 계속 이어지는 가운데 양방향 모두 통제됐던 경부고속도로 통행은 조금 전 재개됐습니다. 현장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해 알아보겠습니다. 양동훈 기자. 네, 한국타이어 대전 공장에 나와 있습니다. 네, 아직도 화재가 계속 진행 중인 건가요? 네, 보시는 것처럼 제 뒤에는 소방차들이 줄이어 서 있습니다. 이곳은 불이 난 지점과는 조금 떨어진 곳이지만 이따금 시커먼 연기가 밀려 들어올 때면 숨쉬기가 힘들 정도입니다. 이곳 한국타이어 대전 공장에 불이 났다는 신고가 소방당국에 접수된 건 어젯밤 10시 10분쯤입니다. 거의 8시간 가까이 지났지만 아직 불이 꺼질 기미는 보이지 않고 있는데요. 워낙 바람이 강하게 부는 데다 불에 타기 쉬운 고무나 기름 등이 많아 진화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소방당국은 새벽 2시 10분쯤 주변 지역의 인력과 장비까지 총동원하는 대응 3단계를 발령해 총력 대응에 나섰습니다. 불이 난 곳은 이 공장 내 고무에 열을 가해 원하는 모양을 만드는 가류 공정이 진행되는 곳으로 파악됐는데요. YTN 취재에 따르면 화재 초기 직원들이 자체 진화에 나섰다가 불길이 잡히지 않으면서 불이 번졌습니다. 현재까지 공장 직원 10명과 소방관 1명이 연기를 마셔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크게 다치지는 않았습니다. 치솟은 연기가 근처 아파트를 덮치면서 주민들도 불안함에 떨어야 했습니다. 창문을 닫고 있어도 매캐한 연기가 계속 스며들었다고 하는데요. 주민 이야기를 한번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저희가 38층인데 거의 그 정도 높이까지 불길이 치솟던 것 같아요. 쾅쾅 쏘면서 한번 뭐가 터지듯이 하면서. 소방당국은 우선 이 공장에서 난 불이 1공장으로 퍼지는 것을 막는 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1공장과 2공장을 연결하는 통로를 파괴하기 위해 중장비를 동원했고 멀리 울산에서도 특수 차량이 달려오고 있습니다. 화재 여파로 통제됐던 경부고속도로 신탄진, 남청주 나들목 구간 통행은 조금 전인 5시 20분쯤 재개됐습니다. 도로공사에서는 당분간 해당 구간에서는 속도를 줄이고 안전운전에 유의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코레일에서는 7시 반까지 경부고속선 상하행 열차 모두를 서울 대전 구간에서 일반선으로 우회해 운행하고 이후에는 일부 운행을 중지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면서 열차를 이용할 고객은 코레일 홈페이지나 모바일 어플을 통해 정확한 운행 정보를 확인해달라고 설명했습니다. 지금까지 한국타이어 대전 공장에서 YTN 양동훈입니다.
네, 앞서 보신 것처럼 여전히 꺼지지 않고 있는 큰 불로 한국타이어 대전공장 인근 아파트 주민들은 밤새 불안에 떨었습니다. 인근 도로에는 불똥이 떨어졌고 KTX 선로는 완전히 불길에 휩싸였습니다. YTN으로 들어온 제보 영상 박석영 기자가 정리해봤습니다. 고층 아파트 주변은 붉은 화마로 뒤덮였고 새까만 연기는 하늘 끝까지 치솟습니다. 타이어 타는 냄새 매연이 심해요. 처음에는 하얀 연기가 많이 나왔거든요. 그랬는데 지금은 새카만 연기가 많이 나와요. 간간히 들려오는 폭발음은 주민 불안을 더욱 키웠습니다. 우리 대피해야 되는 거 아니야? 이거 빵 터지면 큰일 나. 강풍을 타고 아파트 정원까지 떨어진 불씨에 일부 주민은 대피에 나섰습니다. 지상 주차장에 있던 차들도 급히 이동했고 소방대원들도 곳곳에 배치됐습니다. 지상 주차장에 차량 다 지금 이동 안내 방송했고요. 잔디밭에라 불이 붙을 거에 대비해서 지금 소방호스 연결해가지고 물 뿌리려고 지금 준비하고 또. 인근 고속도로를 달리던 차들은 큰 불에 놀라 멈칫했습니다. 저기 쓴다. 못 가, 이거 못 가. 공장 옆 KTX 고속선 선로는 불길에 휩싸여 자취를 감추었습니다. 고속선 열차가 모두 일반선으로 우회되면서 도착지가 바뀌거나 지연되는 등 승객들은 불편을 겪었습니다. 한국타이어 화재로 인해 열차가 제 시간에 운행되지 못해 죄송합니다. 아울러 우리 열차 대전부터 일반선으로 우회하여 운행합니다. 밤사이 난 큰 불에 시민들은 모두 놀란 가슴을 추슬러야 했습니다. YTN 박석영입니다. 네, 오늘 전국적으로 바람이 강하게 부는 가운데 꽃샘추위가 찾아오며 날이 무척 춥겠습니다. 내륙 곳곳에는 한파특보도 내려졌는데요. 자세한 날씨 기상캐스터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홍나실 캐스터. 네, 상암동 야외 스튜디오에 나와 있습니다. 네, 오늘 아침 공기가 얼마나 차갑나요? 네, 최근 날이 워낙 따뜻했던 터라 갑작스럽게 찾아온 꽃샘추위가 더 심하게 느껴지고 있습니다. 현재 서울에는 한파주의보가 내려진 가운데 서울 기온은 어제보다 무려 8도나 낮은 영하 1.6도까지 떨어졌습니다. 체감 온도는 영하 5.5도를 보이고 있는데요. 낮 동안에도 서울 기온 7도 선까지 오르는데 그치겠고 찬바람의 체감 온도는 이보다 2에서 3도가량 낮아 종일 쌀쌀하겠습니다. 오늘 출근길에는 다시 따뜻한 겉옷 챙겨주시고요. 보온에 각별히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네, 추위 속에 바람도 무척 강하게 불고 있습니다. 현재 제주도와 그리고 대부분 해안과 남부 내륙 곳곳으로 강풍특보가 내려졌는데요. 이들 지역은 오늘 초속 25m 이상의 강풍이 불겠고요. 그 밖에 내륙에서도 초속 15m 이상의 돌풍이 몰아치겠습니다. 시설물 관리와 안전사고에 각별히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아침 어제보다 기온이 5에서 10도가량 크게 떨어졌습니다. 현재 대관령은 영하 7.7도까지 곤두박질했고 서울 기온은 영하 1.6도, 대전은 영하 1.3도로 춥습니다. 낮에는 서울 7도로 중부지방은 어제와 비슷하거나 조금 낮겠지만 남부지방은 광주와 울산이 11도로 어제보다 3에서 무려 10도가량 낮아 종일 쌀쌀하겠습니다. 반짝 추위는 내일 낮부터 금세 누그러지겠고요. 대체로 맑고 따뜻한 날씨가 이어지면서 대기는 다시 건조해질 전망입니다. 네, 오늘 출근길에는 어제 내린 눈과 비가 얼어붙어서 도로 곳곳에 살얼음이 생기는 곳 있겠습니다. 오늘 출근길 교통 안전에도 각별히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YTN 홍나실입니다. 실리콘밸리 은행 파산의 파장을 최소화하기 위해 연방정부가 개입해야 한다는 목소리에 대해 미국 재무장관은 구제금융 가능성을 일축했습니다. 연쇄 부도와 같은 도미노 우려도 없을 거라고 자신하며 이번 사태로 연준의 금리 인상에 제동이 걸릴 거란 전망을 차단했습니다. 워싱턴 권준기 특파원입니다. 미국 재무부 장관은 실리콘밸리 은행 파산으로 정부가 구제금융에 나서지는 않을 것이란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은행 시스템을 개혁해 더 이상 연쇄 부도와 같은 도미노 현상은 없을 거라고 자신한 겁니다. Systemic large banks that were bailed out, and we're certainly not looking, and the reforms that have been put in place means that we're not going to do that again. 다만 예금자 보호를 위한 조치에는 나서겠다며 조만간 대책을 내놓겠다고 밝혔습니다. 제3자 인수와 같은 방안도 검토 대상이라고 말했습니다.
I'm sure they're considering a wide range of available options that would include acquisitions.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 경영자는 실리콘밸리 은행 매수를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글을 트위터에 올렸습니다. 이런 가운데 연방정부가 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예금도 모두 보호하는 조치를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고 워싱턴 포스트가 보도했습니다. 당국이 금융위기 가능성을 일축하면서 이번 사태로 연준이 금리 인상에 부담을 느낄 거란 관측에도 힘을 뺐습니다. 토마스 바킨 리치먼드 연방은행 총재는 3월 회의에서 여전히 0.5%포인트 빅스텝 금리 인상 가능성을 언급했습니다. 연준의 금리 정책을 전망하는 패드워치는 주말 사이 빅스텝 금리 인상 가능성을 40%까지 낮췄다 다시 70%로 높였습니다. 워싱턴에서 YTN 권준기입니다. 국민의힘이 오늘 내년 총선 실무를 책임지는 사무총장 등 핵심 당직 인선을 발표하고 오후에는 전당대회에서 경쟁했던 안철수 의원을 만납니다. 김기현 신임 당대표는 오늘 오전 최고위원회의에서 당직 인선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사무총장에는 친윤 이철규 의원이, 전략기획조직부총장에는 각각 친윤 박성민, 배현진 의원이 유력합니다. 친윤 의원들이 대거 핵심 당직에 포진할 가능성이 커지며 지명직 최고위원과 정책위 의장은 탕평 인사 차원에서 비윤계 인사가 거론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오늘 국민의힘 신임 지도부와 용산 대통령실에서 만찬을 함께합니다. 김기현 신임 당대표가 오전 중에 사무총장과 정책위 의장, 대변인단 등 당직 인선을 확정 발표하고 오후에 윤 대통령과 상견례 형식으로 용산에서 마주 앉을 예정입니다. 윤 대통령은 신임 지도부에게 노동, 교육, 연금 개혁 등 주요 국정과제 동력을 얻을 수 있도록 원활한 당정 관계를 주문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재명 대표 측근 사망에 더욱 뒤숭숭해진 민주당에서 비명계를 중심으로 이 대표의 거취 결단 압박과 함께 지도부 인적 쇄신에 대한 요구가 거세지고 있습니다. 당 지도부는 공식적으로 논의한 적은 없다고 선을 그으면서도 수습책 마련에 고심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보도에 정현우 기자입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주말 강제동원 해법 규탄 집회에 참석해 정부를 강도 높은 수위로 비판했습니다. 이 대한민국이 일본에게는 호갱이 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친일 본색, 이것이 바로 그들의 진정한 내심입니다. 측근 사망에 따른 후폭풍에 흔들리지 않고 정면 돌파하려는 의지로 해석됐지만 당내 여지는 계속됐습니다. 김혜영 전 의원은 이재명이 대표란 사실이 한없이 부끄럽고 참담하다며 당도 방탄을 멈추지 않으면 명을 다할 거라고 작심 비판했습니다. 비명계에서도 당에 엄청난 타격을 줬다며 이 대표와 지도부가 물러나지 않고서 해결될 일이 아니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여기에 당내 여론을 반영할 수 있도록 친명일색인 주요 당직자들을 교체하는 대대적인 인적 개편도 해법이란 주장까지 제기됐습니다. 지도부는 인적 쇄신을 공식 안건으로 다룬 적은 없다고 선을 그었지만 당을 안정시킬 마땅한 해법이 없다는 점에서 고심이 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물러서지 않고 단일 대우를 유지한다는 전제가 있다면 비명계의 인적 쇄신 요구를 검토는 해볼 수 있다는 겁니다. 다만 친명계에선 총선 공천권을 고려해 당 사무총장직 등을 교체하자고 하는 것 아닌지 의심하는 만큼 쉽게 수용되긴 어려울 것이란 전망이 지배적입니다. 이러한 가운데 국민의힘은 이 대표의 대여 공세 강화를 두고 측근 죽음에도 남탓 정치를 이어간다고 맹비난을 이어갔습니다. 주변의 고통과 생명, 그들의 피눈물에도 공감하지 못하면 폐륜 정치 아니겠습니까? 정치 이전에 먼저 인간이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이번 주 민주당에선 비명계 의원 모임인 민주당의 길 토론회와 이 대표와 당내 최대 의원 모임, 더 좋은 미래의 간담회가 예정돼 있는데 여기서 어떤 주장이 나올지 주목됩니다. YTN 정현우입니다. 정부가 강제동원 해법을 적극 추진하면서 한일 간 경제 협력에도 속도가 붙을 전망입니다. 특히 반도체 등 국가전략 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한미일 공급망 결속을 다지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보도에 박홍구 기자입니다. 세계 최대 반도체 위탁 생산업체인 타이완의 TSMC는 지난해 4월부터 일본에 반도체 공장을 짓고 있습니다. TSMC는 일본의 반도체 소재와 부품 기술을 활용해 파운드리 지배력을 강화하고
일본은 1990년대 중반 이후 30년 만에 반도체 제조의 부활을 노리고 있습니다. TSMC가 일본을 선택한 것이 일본에 가지고 있는 그 우월한 부품 소재 기술을 그리고 그 인력을 활용하고자 하는 그런 생각이. 두 나라의 반도체 연합전선은 메모리 분야의 강점을 바탕으로 파운드리 경쟁력 확보에 나선 우리 기업에는 부담입니다. 더구나 일본은 지난 2019년부터 주요 반도체 품목의 한국 수출을 규제하고 있고 미국은 자국 중심의 공급망 구축에 열을 올리고 있어 한국의 입지는 좁아진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 경제계에서는 어려워진 여건의 탈출구로 곧 열릴 한일 정상회담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반도체 부품 수출 규제를 푸는 데서 한 발 더 나아가 차량용 반도체와 전기차 배터리 분야에서 양국 기업 간 전략적 파트너십까지 전망하고 있습니다. 한일 간 관계 회복은 인플레이션 감축법과 반도체 법안 등으로 우리를 옥죄고 있는 미국에 대해서도 지렛대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우리 무역업계가 우려하고 있는 미국의 어떤 자국 중심주의 정책에 어떤 예외 조항을 얻는다든지 페이버 아닌 페이버를 좀 받는 그러한 기회 요인은 분명히 생긴 건 맞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일본 방문에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을 비롯한 대기업 총수들과 동행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재계는 한일 정상 간 셔틀 외교 복원을 계기로 정부가 우리 기업의 수출 확대 노력에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주길 기대하고 있습니다. YTN 박홍구입니다. 네, 지금 들어온 속보 먼저 전해드리겠습니다. 북한이 어제 전략 순항 미사일을 발사했습니다. 북한이 어제 발사한 미사일은 전략 순항 미사일 2기로 824 영웅 잠수함에서 발사를 했습니다. 앞서 북한은 어제 한미 연합 연습을 앞두고 중대한 실천적 조치를 결정했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다시 한번 전해드리겠습니다. 어제 북한이 전략 순항미사일 2기를 824 영웅 잠수함에서 발사했다는 속보 들어왔는데요. 고도와 미사일 속도 등 자세한 재원은 들어오는 대로 다시 한번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한국과 미국이 오늘부터 오는 23일까지 자유의 방패 연합 연습을 실시합니다. 한미는 이번 연습을 통해 북한의 핵미사일 고도화와 우크라이나 전쟁 등 달라진 안보 환경을 반영한 시나리오를 토대로 맞춤형 연습을 펼칠 계획입니다. 한미연합군이 개전 초 북한의 전면적 도발을 방어하고 반격에 성공한 뒤 북한 지역에서 치안 유지와 행정력 복원 등을 벌이는 연습도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번 연합연습은 역대 최장 기간인 11일 동안 중단 없이 진행되고 대규모 실기동 훈련이 대거 포함돼 한반도 전체 상황에 대해 단일 작전을 수행하는 전국급 연합 실기동 훈련이 5년 만에 재개될 것으로 보입니다. 북한 관영 매체 조선중앙통신은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조선노동당 중앙군사위원회 제8기 제5차 확대회의를 주재하고 전쟁 억제력을 효과적으로 행사하기 위한 조치들을 결정했다고 보도했습니다. 통신은 회의에서 미국과 남한의 전쟁 도발 책동이 엄중한 위험 개선으로 치닫고 있는 현 정세에 대처해 전쟁 억제력을 효과적으로 행사하고 위력적, 공세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중대한 실전적 조치들을 토의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결정된 조치들이 어떤 것인지 구체적으로 공개하지는 않았습니다. 서울 시내버스 업체가 교통사고에 대한 보상은 해줄 수 있다면서도 보험 처리는 해주려 하지 않는다는 제보가 들어왔습니다. 그 이유를 제보는와 윤성훈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지난달 22일 오후 6시쯤 SUV 차량이 우회전을 하려다가 보행자 신호를 보고 멈춰섭니다. 그런데 바짝 뒤따라오던 서울 시내버스가 SUV 차량 후면을 들이받습니다. 대형 버스 차체가 휘청일 정도입니다. 사고가 발생했던 현장입니다. 당시 사고로 SUV 차량 운전자는 전치 3주의 부상을 입었습니다. 그런데 버스 업체 측은 피해자에게 사과하며 보상하겠다면서도 보험 처리는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이제 이렇게 사고가 나면 이제 이런저런 일에서 불이익이 굉장히 많고 힘들거든요. 공제 버금가게 저희가 처리를 해드릴 거니까. 피해자는 원칙대로 보험 처리를 해달라고 요구하면서 2주 가까이 실랑이를 벌였습니다. 이분들에게 보험 처리를 받지 못하면 제 자비나 제 보험으로 처리를 해야 되는 그런 불안정한 상황이어서 되게 불안했고요.
그런데 취재가 시작되자 해당 업체는 돌연 보험 처리 절차를 밟기 시작했습니다. 보험 처리를 진행하는 게 어렵지 않다는 건데 그토록 꺼렸던 이유는 뭘까? 서울시가 버스 업체를 상대로 해마다 진행하는 성과 평가 때문입니다. 서울시의 시내버스 업체 평가 항목을 보면 천정 가운데 차량 사고와 차량 피해 보상액 지수 배점이 180점으로 높은 비중을 차지합니다. 보험 처리를 하면 사고로 집계되고 그만큼 평가 점수가 낮아집니다. 이는 서울시로부터 받는 보조금 규모, 즉 성과 이윤과 직결됩니다. 서울시는 성과 평가를 통해 상위 40개 업체까지는 기본 이윤에 더해 성과 이윤을 지급하지만 40위권 밖에 있는 업체에는 기본 이윤만 지급하고 있습니다. 성과 이윤이 2에서 3억 원에 달하는 점을 고려하면 성과 평가가 수억 원의 보조금을 좌우하는 셈입니다. 그러다 보니 사고가 나도 자체적으로 처리하려고 하는 겁니다. 심지어 자체 지급하는 합의금을 버스기사가 자비로 내게 하는 경우가 많다며 노조는 제도 개선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버스가 20분 이상 정차했을 때 그 사유를 바로 지자체에 보고하게끔 제도 개선이 필요하고요. 자부담이 적발됐을 때 평가 점수를 대폭 삭감하고 감점시키는. 서울시는 해당 내용을 확인해 필요한 조치를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YTN 윤성훈입니다. SM 엔터테인먼트를 두고 머니게임을 벌이던 카카오와 하이브가 전격 합의를 발표했습니다. 카카오가 SM 경영권을 갖고 하이브가 플랫폼 협력을 얻어냈습니다. 양측의 합의 배경, 특히 일대 주주 하이브의 양보 배경에 관심이 쏠립니다. 이승은 기자의 보도입니다. 카카오와 하이브의 전격 합의는 지나치게 뛴 SM 주가가 배경이 됐습니다. 올해 초 7만 원대였던 SM 주가는 지분 인수 전에 불이 붙으면서 2배 상승했습니다. 카카오가 공개 매수에 나서자 장중 한때 16만 원도 뚫고 코스닥 시총 5위를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누구든 승자가 되기 위해선 천문학적인 돈을 쏟아부어야 하고 결국 승자의 저주는 물론 주주들의 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이었습니다. 특히 팬과 아티스트를 기반으로 하는 회사들이 창의적인 결과물이 아닌 돈으로 주도권을 확보하려는 데 대한 비난도 쏟아졌습니다. 특히 하이브의 경우 신성장 동력인 위버스와 SM 가수들의 협업이라는 실리를 생각한 것으로 보입니다. SM 미래 가치에 대한 불투명성, 통합 과정에서의 과다 비용 우려도 감안한 것으로 보입니다. 하이브는 반드시 SM이 필요한 건 아니고요. 오히려 절실하게 필요한 건 카카오이기 때문에 카카오에게 경영권을 주면서 하이브는 실질적인 플랫폼 사업 전략을 구축할 수 있는 결정이었다고 생각합니다. SM 지분 20% 가까이를 확보한 하이브는 하지만 인수 절차를 중단했을 뿐 인수를 포기한 건 아닙니다. 4.9%를 보유한 카카오도 예정대로 공개 매수를 진행합니다. 상황 전개에 따라 이번 합의는 잠시 휴식기가 될 수도 있습니다. 주가가 잠잠해지기를 기대하면서 향후 시장 상황하고 여론 추이를 살펴보겠다는 취지로 보입니다. 협업 추진이라는 말을 꺼냈는데 비판 여론을 잠재우기 위한 일시적인 제스처로 보입니다. K-팝이 전 세계적으로 도약하는 가운데 정서적 요인이 크게 작용하는 엔터테인먼트 산업 특성상 이번 사태가 부른 이미지 훼손을 회복하는 해결책이 필요합니다. YTN 이승은입니다. 국내 주식시장이 불안한 흐름을 이어가면서 개인 투자자들의 관심은 예전만큼 뜨겁지 않습니다. 빠르게 변화하는 시장 속에 증권사들은 미국 주식 거래 문을 더 활짝 여는 등 개인 투자자들의 마음을 사로잡기 위해 분주히 움직이는 모습입니다. 강희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최근 국내 주식시장은 롤러코스터를 탄 것처럼 출렁이고 있습니다. 새해 들어 반짝 오른 뒤부턴 매일같이 상승과 하락을 반복하는 모습입니다. 개인 투자자들도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1월에 6조 2천억 원어치 순매도에 나서더니 2월엔 2조 3천억 원 넘게 팔아치우고 이번 달 들어선 다시 매도 우위로 돌아선 겁니다. 기대감이 왔다 갔다 하면서 파월 의장의 발언이 어떻게 보면은 우리나라 기준금리 정책에 대한 이런 것들 시사하면서 결국 환율이 많이 올라갔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코스피 지수 역시 떨어졌는데 반면 해외 주식 거래에는 꾸준한 매수세가 유입되고 있습니다. 특히 인공지능 챗봇, 챗GPT 열풍에 구글 모 회사인 알파벳과 마이크로소프트 등 관련주를 대거 사들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미국 주식에도 국내 투자자들의 꾸준한 관심이 집중이 되고 있는데 챗GPT 열풍이 불면서 AI 관련주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빠르게 변하는 시장 속 증권사들은 새로운 먹거리 잡기에 분주해졌습니다.
먼저 삼성증권과 미국 대체거래소와의 독점 계약이 만료되면서 미국 주식 주간 거래 서비스를 속속 도입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미국 주식 주간 거래를 제공함으로써 24시간 미국 주식 거래가 가능하도록 서비스를 도입하였습니다. 고객의 매매 편의성과 접근성을 높였고요. 정부가 부동산과 미술품 등 다양한 자산을 분할 소유로 투자할 수 있는 토큰 증권을 제도화하겠다고 밝히면서 시장 선점을 위한 움직임에도 속도가 붙었습니다. 계좌관리기관부터 시작해서 발행업, 장외중개업, 장내시장의 중개 등 여러 가지 영역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우선순위를 정해서 순차적으로 준비하고 있고 트렌드와 경제 상황에 민감한 개인 투자자들의 마음을 사로잡기 위한 증권사들의 경쟁은 앞으로도 더 치열해질 전망입니다. YTN 강희경입니다. 1990년대 인기 만화였던 검정고무신의 작가 이우영 씨가 극단적인 선택으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직접 그린 만화의 저작권을 둘러싼 법적 분쟁에 힘들어했다고 유족들은 전했습니다. 보도에 우철희 기자입니다. 지난 1992년부터 2006년까지 인기리에 연재됐던 만화 검정고무신. 가난하지만 따뜻했던 1960년대 가족 이야기에 지금의 중장년층이 크게 공감했습니다. 검정고무신을 그린 이우영 작가가 인천시 강화군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경찰은 여러 정황을 볼 때 극단적 선택으로 추정된다면서 유서는 발견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고 이우영 작가는 검정고무신 저작권을 둘러싼 법적 분쟁에 억울한 심경을 토로해왔습니다. 극장판 애니메이션이 이제 작년 11월 달에 나왔는데 그거에 대해서 허락도 받지 않고 막 진행했던 거예요, 사실은. 만화가도 자기네들하고 상의를 하지 않으면 만화를 그릴 수 없다. 뭐 이런 걸로 해가지고 지금. 유족들도 이 작가가 오랜 법적 분쟁과 작가들의 권리를 빼앗는 계약에 힘들어했다고 전했습니다. 자식보다 더 수중했어요. 솔직히 말하면 자식보다. 불합리하고 불공정한 계약은 절대 일어나면 안 된다고 생각하고 출판사와 작가가 같이 살아가야지. 저작권 분쟁의 당사자인 회사 측은 지난해 원작자 동의를 구하지 않았다는 이 작가의 말이 명백하게 허위라면서 모든 권리를 위임받아 사업을 진행했다고 반박했습니다. SNS에는 이 작가 덕분에 어린 시절을 즐겁게 보낼 수 있었다는 등의 독자와 동료 작가들의 추모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YTN 우철입니다. 한국타이어 대전 공장에 큰 불이 나 주민들이 밤새 불안에 떨었습니다. 어젯밤 10시 10분쯤 대전시 목상동 한국타이어 대전 공장에서 불이 났습니다. 불이 8시간 넘게 꺼지지 않으면서 소방당국은 오늘 새벽 2시 10분을 기해 대응 3단계를 발령해 진화 작업을 벌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공장 안에 있던 작업자 10명과 소방관 1명이 연기를 마셔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경찰은 화물차 등 공장 주변에 주차돼 있던 차량을 옮기고 유독가스 피해를 우려해 인근 아파트 주민들에게 대피령을 내렸습니다. 인근 주민들은 YTN에 공장에서 폭발음이 계속 들리고 연기가 심해 창문을 열 수 없다고 상황을 전했습니다. 밤사이 불길이 잦아들면서 경찰과 도로공사는 새벽 5시 반쯤 5시간 정도 통제했던 경부고속도로 신탄진 나들목과 남청주 나들목 구간 통제를 해제했습니다. 코레일도 아침 수송 계획에 차질을 빚을 것으로 보고 대책을 마련했는데 철로 가까이 덮쳤던 불길이 잦아들면서 임시 열차를 보내보고 운행 여부를 판단할 계획입니다. 한창섭 행정안전부 차관은 한국타이어 대전 공장 화재와 관련해 가용한 모든 장비와 인력을 동원해 화재 진압에 총력을 다하라고 지시했습니다. 한 차관은 소방청, 대전시와 대덕구 등 관련 기관에 이 같은 내용을 주문한 뒤 화재 진압 과정에서 소방대원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네, 오늘 전국 곳곳에 한파특보가 내려진 가운데 꽃샘추위가 찾아왔습니다. 바람도 강하게 불어 체감 추위는 더 심하다고 하는데요. 자세한 날씨 기상캐스터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홍나실 캐스터.
네, 상암동 야외 스튜디오에 나와 있습니다. 네, 이 곳곳으로 한파특보가 내려졌는데요. 날이 얼마나 춥나요? 네, 월요일 출근길 보물 시샘하는 꽃샘추위가 기승입니다. 최근 날이 워낙 따뜻했던 터라 갑작스러운 추위가 더 심하게 느껴지고 있는데요. 현재 내륙 곳곳으로 한파특보가 내려진 가운데 서울 기온은 영하 1.8도까지 떨어지면서 어제보다 무려 9도나 낮습니다. 특히 대관령은 영하 8.4도, 체감 온도는 영하 16도 선까지 곤두박질했는데요. 낮 동안에도 찬바람이 불면서 종일 공기가 차갑겠습니다. 오늘은 꼭 따뜻한 겉옷 다시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늘은 대체로 맑겠지만 추위 속에 바람이 강하게 불겠습니다. 현재 대부분 해안가와 제주도, 남부 내륙 곳곳으로 강풍특보가 내려졌는데요. 이들 지역은 오늘 초속 25m 이상의 돌풍이 예상되고 그 밖에 내륙에서도 바람이 다소 강하게 불겠습니다. 시설물 관리와 안전사고에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아침 어제보다 기온이 5에서 10도가량 크게 떨어졌습니다. 현재 서울은 영하 1.8도, 대전은 영하 1.4도, 안동 영하 2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낮 기온은 서울 7도로 중부지방은 어제와 비슷하거나 조금 낮겠지만 남부지방은 광주와 울산이 11도로 어제보다 3에서 10도나 낮겠고요. 찬바람의 체감 온도는 이보다 2에서 3도가량 더 낮겠습니다. 반짝 추위는 내일 낮부터 금세 누그러지겠습니다. 한 주간 대체로 맑고 따뜻한 날씨가 이어지면서 대기는 다시 건조해질 전망입니다. 오늘 출근길 어제 내린 비나 눈이 얼어붙어서 도로 곳곳에 살얼음이 생기는 곳이 있겠습니다. 미끄럼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교통 안전에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YTN 홍나실입니다. 네, 조금 전에 전해드렸던 북한 미사일 관련 소식 조금 더 자세히 전해드리겠습니다. 북한이 어제 잠수함에서 전략 순항 미사일 2발을 발사했다고 밝혔습니다. 조선중앙통신은 전략 순항 미사일 수중 발사 훈련이 어제 새벽에 진행됐다며 발사 훈련에 동원된 잠수함 824 영웅함이 동해 경포만 수역에서 전략 순항 미사일 2기를 발사했다고 보도했습니다. 경포만은 함경남도 홍원군 앞바다로 잠수함 시설이 있는 심포 일대 해상입니다. 이 통신은 발사된 전략 순항 미사일은 동해에 설정된 1,500km 떨어진 표적을 명중 타격했다고 전했습니다. 이어 이번 훈련을 통해 무기 체계의 신뢰성을 확인하고 핵 억제력의 또 다른 중요 구성인 잠수함 부대의 공격 작전 태세를 검열 판정했다며 발사 훈련은 자기의 목적을 성과적으로 달성했다고 평가했습니다. 네, 오늘부터 올해 상반기 한미 연합 연습이 시작됩니다. 대규모 야외 기동 훈련이 부활하고 주말 휴식 시간이 있었던 과거와 달리 11일 연속으로 진행됩니다. 보도에 한현희 기자입니다. 핵 탑재가 가능한 미 공군의 B-52H 전략폭격기와 분당 수천 발씩 포탄을 퍼붓는 미 공군의 최신의 특수전 항공기 LC-130J의 B-1B 전략폭격기까지. 이번 달 들어 한반도를 찾은 미군 전략자산들입니다. 한미연합연습 자유의 방패를 앞두고 북한 핵미사일 위협 대응을 위한 결정적이고 압도적인 능력을 보여준 겁니다. 자유의 방패 본연습이 시작되면 이런 공중자산 이외에 미 해군의 항공모함이나 원자력 추진 잠수함 등이 전개될 가능성도 언급됩니다. 미 전략자산의 대거 투입 이외에 이번 연습은 주말 이틀가량 휴식이 있었던 과거와 달리 11일 연속으로 진행되고 쌍용 연합 상륙훈련과 연합 특수작전 훈련 등 대규모 야외 훈련이 5년 만에 재개된다는 점도 특징입니다. 한미연합연습이 이렇게 전례 없는 규모로 진행되는 만큼 북한이 이를 빌미로 도발에 나설 가능성이 큽니다. 과거에는 북한이 그 한미 군사훈련 전후에 이런 무력 시위를 했는데 지난해부터는 한미연합훈련 기간에도 맞대응 무력 시위를 한 것으로 보이고 한미연합훈련의 강도에 따라 강력한 맞대응 무력 시위를 할 것이다 이렇게 전망합니다. 특히 자유의 방패를 앞두고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압도적 대응과 제압 능력을 강조한 만큼 북한이 도발의 강도를 더 높여갈 수도 있다는 관측도 나옵니다. YTN 한현입니다. 제닛 옐런 미국 재무부 장관은 미국 스타트업의 돈줄인 실리콘밸리 은행 SVB의 파산과 관련해 연방정부의 구제금융을 고려하지 않고 있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옐런 장관은 CBS 방송에 출연해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대형은행 투자자와 소유주들이 구제금융을 받았지만 그 이후의 개혁 조치는 우리가 다시는 그렇게 하지 않을 것이란 점을 의미한다고 말했습니다. 실리콘밸리 은행 붕괴로 미국은 물론 전 세계적인 우려가 커지자 여파를 최소화하기 위해 연방정부가 개입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비등하지만 이를 일축한 것입니다. 옐런 장관은 미국 은행 시스템은 정말 안전하고 자본이 풍부하며 회복력이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국제통화기금 IMF는 실리콘밸리 은행 몰락 사태가 국제 금융 안정성에 미칠 영향을 주시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IMF 대변인은 성명에서 이번 사태 전개와 금융 안정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을 긴밀히 감시하고 있으며 미국의 정책 이반자들이 사태에 대응하기 위해 적절한 조치를 하고 있다는 완전한 신뢰를 갖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정부와 한국은행은 미국 실리콘밸리 은행 파산 사태가 은행 폐쇄로 이어져 시장 변동성을 키울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이들은 이번 미국 SVB의 유동성 위기가 은행 폐쇄로 확산하면서 금융시장 변동성과 불확실성이 커질 수 있다며 관련 상황을 24시간 모니터링하고 필요한 경우 신속 대응하기로 했습니다. 금융당국은 국내 은행의 경우 이번 사태와 직접적 관련이 없고 자본 건전성도 강화된 상태라 국내 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지만 국내 대응 상황을 재점검하겠다고 전했습니다. 국민연금이 사실상 파산한 실리콘밸리 은행 SVB가 속한 SVB 금융그룹 주식을 지난해 말 기준으로 10만여 주 보유하고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미국 증권거래위원회 공시를 보면 국민연금은 지난해 12월 말 기준 SVB 금융그룹 지분을 10만 795주를 보유했다고 신고했습니다. 지분 가치는 지난해 말 기준 2,319만 6천여 달러로 우리 돈으로 환산하면 306억 원 정도 규모입니다. 그러나 파산 여파로 지난 9일 기준 SVB 금융그룹 주가는 106달러로 떨어져 지난해 말과 비교해 반토막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현재는 거래 정지 상태인데 이에 따라 자금 회수 가능성이 불투명해졌습니다. 학교 폭력으로 강제 전학 처분을 받은 정순신 변호사의 아들 살해는 시간 끌기 논란으로 국민적 공분을 일으켰는데요. 강제 전학을 간 줄 알았던 가해자를 새학기에 다시 학교에서 떡하니 마주치게 된 한 학생의 사연도 안타까웠습니다. 제보는 와의 김민성 기자입니다. 모자를 씌워 숨을 못 쉬게 하고 주먹으로 정수를 찍었어요. 먹던 음식을 얼굴에 뱉고 매일 아침 내 책상을 뒤집어 엎어요. 한 중학생이 같은 반 학생들에게 당한 학교 폭력 피해 내용입니다. 볼펜 잉크를 터뜨려 사물함을 어지럽히고 다 마신 우유팩을 가방 안에 넣어두기도 했습니다. 부모님 실명까지 거론하며 욕하거나 부모님 사업장을 터뜨려버리겠다는 협박도 받았다고 합니다. 그러던 끝에 수업 시간, 그것도 교사가 있는 교실에서 4명에게 집단 폭행을 당했다는 게 피해 학생 측 주장입니다. 화장실을 이제 가려고 하면 못 가게 하거나 화장실에서 볼일을 본다고 이제 알게 되면 이제 화장실 위에 와서 쳐다보거나. 이 건과 관련해 지난 2월 학교폭력심의위원회가 열렸습니다. 지목된 가해자 4명은 폭력 행위 대부분을 부정했거나 고의성 없이 한 행동이었다고 진술했습니다. 반성문과 사과 편지를 썼지만 끝내 피해 학생의 용서를 받지는 못했습니다. 심의위는 학생 1명에게 강제 전학 처분을, 나머지 3명에게는 5에서 10일의 출석 정지 처분만 내렸습니다. 이 4명 중에 2명은 제가 봤을 때는 최고 주범이고 너무 심하게 괴롭혔기 때문에 이 2명만이라도 전학을 보내주십사 했는데 그중 1명만 전학 결정이 난 거죠. 그렇게 다시 시작된 새 학년, 새 학기. 적어도 넷 중 1명만큼은 다시 볼 일 없다는 생각에 그나마 위안이 됐습니다. 그런데 등교 첫날 전학 간 줄 알았던 핵심 가해자를 학교 복도에서 떡하니 만났습니다. 학교나 교육 당국으로부터 미리 어떤 말도 듣지 못해 마음의 준비를 할 수 없었습니다. 가해 학생 측이 처분에 불복해 행정심판을 청구하면서 강제 전학 처분 효력을 정지해달라고 요구했는데 이게 받아들여진 겁니다. 학교폭력 처분 불복 절차의 한 부분으로 결과적으로 가해 학생은 시간을 번 반면 피해 학생의 고통은 거의 그대로 이어지게 됐습니다.
피해 학생 측에는 더 큰 2차 가해를 가져오는 결과를 낳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하루빨리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게 결국 피해 학생 측은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했고 경찰은 조만간 관련자들을 불러 조사할 예정입니다. 한 가해 학생 부모는 YTN과 통화에서 4명이 함께 집단 폭행을 했다는 주장은 아직 사실로 밝혀진 게 아니라며 경찰 조사에서 그 여부가 가려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지속적인 괴롭힘을 가했다는 건 거짓말이라며 피해를 주장하는 기간에 자신의 자녀와 피해 학생이 함께 놀며 잘 지냈다고 덧붙였습니다. 강제 전학 처분을 받은 학생 측은 취재에 응하지 않은 가운데 전학 여부를 다시 결정할 행정심판은 이달 중 전북교육청에서 열립니다. YTN 김민성입니다. 이 시각 세계는입니다. 스페인은 해변에 인파가 몰릴 정도로 역대 가장 더운 3월을 맞았고 아르헨티나는 40도에 육박하는 폭염을 겪고 있습니다. 페루와 호주에선 기록적인 폭우가 쏟아져 인명피해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보도에 이상순 기자입니다. 아직 3월인데 벌써 여름 분위기입니다. 해변에도 사람이 몰리고 있습니다. Hace mucho calor, no agradezco esta primavera y no es necesario, es horrible para el planeta. 일요일 스페인 팔마데오르카의 기온은 27.3도, 지중해 일부 지역은 30도를 넘었습니다. 3월 기온으로는 1981년 이래 최고입니다. 아르헨티나 부에노스아이레스도 1952년 이래 가장 더운 3월을 보내고 있습니다. 낮 기온이 38.8도까지 올랐습니다. He llegado aquí a Buenos Aires hace 3 días y la calor está insoportable, sofocosa, agobiante, te desgasta las energías. 아르헨티나는 지난해부터 이어진 가뭄으로 콩과 옥수수, 밀농사가 타격을 받고 있습니다. 페루 북부 람바에케 지역의 한 마을과 농지가 황토호수로 변했습니다. 초강력 사이클론 야쿠가 최근 며칠간 라틴 아메리카 북쪽에 폭우를 퍼부었습니다. 6명이 숨지고 주택 수백 채가 물에 잠겼습니다. Es una tristeza y es un dolor. Familias allí en mitad de lodo. Cosechas de arroz inundadas. 페루 정부는 사이클론 피해 지역에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긴급 구호 자금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지난 몇 주간 폭우가 쏟아진 호주 퀸즐랜드는 일요일 홍수 기록을 갈아치웠습니다. 홍수 수위가 2011년에 6.78m를 넘어섰습니다. 호주 동부는 태평양 해면의 수온이 급강하하는 라니냐 현상이 지난 2년간 계속되면서 빈번하게 홍수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YTN 이상순입니다. 미국 캘리포니아주 샌디에이고 해안에서 소형 선박이 전복돼 적어도 8명이 숨졌습니다. 샌디에이고 소방구조대는 11일 밤 11시 반쯤 배 한 척이 전복됐다는 신고를 접수하고 현장에 출동했으며 바다에서 시신 8구를 발견해 인양했다고 밝혔습니다. 해안경비대는 배에 15명이 타고 있었다는 신고 전화 내용을 토대로 실종자가 적어도 7명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색 작업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당국은 전복된 배가 정확히 어떤 배인지 파악하지 못했지만 평소 선체 외부에 모터 엔진을 단 작은 개방형 선박이 자주 이곳 해안으로 들어왔다고 설명했습니다. 북아프리카 리비아에서 약 70만 명이 이탈리아로 불법 이민을 시도할 거라는 정보당국 보고서에 이탈리아 정부가 바짝 긴장하고 있습니다. 이탈리아 현지 언론은 정보당국 주간 보고서를 입수해 리비아에서 이탈리아로 넘어오려는 불법 이민자가 68만 5천 명에 달하는 거로 분석됐다고 보도했는데요. 이는 지난해 이탈리아에 상륙한 전체 불법 이민자 10만 4천 명의 약 7배 규모입니다. 이란 정부가 여학교 가스 테러에 대한 수사에 나서 용의자 100명 이상을 체포했다고 미국 CNN이 이란 국영 IRNA 통신을 인용해 보도했습니다. 통신은 이란 내무부 발표문을 통해 테헤란을 포함해 전국 여러 도시에서 가스 테러 관련 용의자들이 체포돼 조사받았다고 전했습니다. 내무부는 초기 조사 결과 많은 사람들이 장난이나 모험심에서 또는 교실을 문 닫게 할 목적으로 해롭지 않지만 냄새나는 물질을 사용하는 행위를 한 거로 나타났다고 밝혔는데요. 이어 체포된 사람 중에는 적대적 동기를 갖고 정부에 대한 비관론을 불러일으키려 한 이들이 포함돼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세계 최초로 3D 프린팅으로 제작된 로켓 테란1이 다시 발사될 예정이었으나 막판에 발사가 취소됐습니다. 미국 플로리다주 케이프 커네버럴의 발사대에 설치된 이 로켓은 11일 오후 1시부터 카운트다운에 돌입했으나 2단계 추진체의 압력 문제로 인해 발사를 중단해야 했다고 제작사인 미스타트업 렐러티비티 스페이스가 밝혔습니다. 렐러티비티 스페이스는 앞서 8일 테란1 로켓을 쏘아 올릴 예정이었으나 추진체 온도 문제로 발사 직전에 불발됐습니다. 제작사는 조만간 다시 발사 일정을 잡을 예정이라고 전했습니다. 지금까지 이 시각 세계는이었습니다. 월드 베이스볼 클래식 1라운드에서 2연패 뒤 첫 승을 기록한 우리나라가 오늘 저녁 7시 중국과 예선리그 마지막 4차전을 치릅니다. 우리나라는 오른손 투수 원태인이 선발로 나와 3연패로 이미 탈락이 확정된 중국 타선을 상대합니다. 중국전에 앞서 열리는 호주 체코전 결과에 따라 8강 탈락 여부가 결정되게 됩니다. 네, 어제 우리와 맞붙은 체코 야구 대표팀 대부분 전문 선수가 아니고 소방관이나 외판원 등 생업을 이어가고 있어서 화제가 됐는데요. 야구 변방으로 불렸지만 처음으로 출전한 월드 베이스볼 클래식에서 매 경기에 최선을 다하며 깊은 인상을 남겼고 어제 한국전에 패했지만 만족감을 나타냈습니다. 반면 이겼지만 찜찜한 승리에 한국 대표팀은 웃을 수만은 없었는데 양팀 사령탑도 상반된 반응을 나타냈습니다.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Hráli jsme a bojovali jsme s jedním z nejlepších týmů světa. Ještě před Vánoci to byla světová trojka. Kdo by si kdy pomyslel, že ve 24 hodinách jsme schopni hrát 9 inningů s Japonskem a bojovat s Koreou tak, že musí vytáhnout 5-6 nadhazovačů a končíme s plnými metama a na palce náš clean-up hitter. 최다 이닝과 최소 실점으로 생각을 하고 방향을 잡고 갔는데 마지막 3실점이 좀 아쉬움이 좀 남지만 그래도 일단은 뭐 경기는 일단 이겼으니까 좀 기다려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꼭 이겨야 되는 경기 때문에 모든 걸 다 쏟아부어서 이길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축구대표팀의 위르겐 클린스만 감독이 FC 서울과 울산의 경기가 열린 서울 월드컵 경기장을 찾아 처음으로 K리그 경기를 관람했습니다. 클린스만 감독은 FC 서울 유스 강화 실장이기도 한 차두리 테크니컬 어드바이저 마이클 김 코치와 함께 경기를 지켜보며 선수들에 대한 정보를 수집했습니다. 클린스만 감독이 지켜보는 가운데 서울의 나상호, 울산의 주민규와 이청용이 각각 골을 터뜨리면서 울산이 개막 후 3연승을 달렸습니다. 신임 클린스만 감독 체제 축구대표팀이 오늘 이번 달 평가전에 나설 선수단 명단을 발표합니다. 어제 서울 월드컵 경기장에서 K리그를 지켜본 클린스만 감독은 이번 대표팀은 카타르 월드컵 멤버를 중심으로 선택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오는 20일 대표팀 소집을 통해 선수들과 만나는 클린스만 감독은 24일 콜롬비아, 28일 우루과이와 A매치로 데뷔합니다. 굿모닝 YTN 2부 마칩니다. 잠시 후 6시 50분 3부에서 뵙겠습니다.